네, 안준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변호사님하고도 산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산창 산불 같은 경우는 보도에 따르면 예초기에 튄 불꽃으로 시작이 됐다. 네. 그다음에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시작이 됐다. 네네. 지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이걸 사실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네. 이러면 이거 실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불이라는 게 아주 예전부터 되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법에도 이 방화나 실화를 처벌하는 죄가 변호사들도 다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뭐 방화죄, 실화죄, 뭐 연소죄, 건조물 방화죄 뭐 등등 있는데요.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예, 종류가 너무 많고요. 다만 이 산불의 경우에는 특별히 산림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실범 아무래도 뭐 고의로 불을 지른 건 아니니까 과실범은 처벌 수위가 좀 다소 낮은 편이라서 이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방화범은 어떻게 됩니까? 방화범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예. 조금 뭐 재밌는 법이에요. 보면 자기 산에 자기가 불을 냈다. 그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남의 산에 불을 냈다. 예. 그러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 예. 그 산림보호구역이나 저희 이제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큰 나무들 있잖아요. 예. 보호수 같은 데 불을 지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은 뭐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살인죄의 형량이 최저 형량이 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세네. 방화죄는 거의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건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번에 산불 같은 이제 방화 혐의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더라고요. 실화를 전제로 일단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 주신 실화 처벌 규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적정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게 또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좀 그래서 저도 외국 사례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초대형 산불 발생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의 같은 경우에도 고의적인 방화는 최대 6년이고 그 실화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이하로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만 뭐 유독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과장이고요. 아무래도 실화라는 것 자체가 뭐 일부러 잘못을 한 것은 아니고, 그렇 실수니까. 엄연히 과실범이기 때문에 뭐 민사상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으로는 뭐 무겁게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민사 얘기인데요. 네네. 이 민사 지금 어디까지 그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법리적으로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산불로 인한 발생한 책임 전부에 대해서 그 실화자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그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죠. 이 산불이라는 건 계속 번져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그렇게 너무 넓게 인정을 해서 한 개인한테 이게 손해를 다 묻는 게 과연 합당한가? 경계선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특별법이 있거든요. 이게 실화 책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보면 실화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경감해 주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그 배상 책임자의 경제 상태나 또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사가 적절하게 그 책임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발화의 책임이 실화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당국의 어떤 그 산불 대응이 만약에 좀 늦거나 효율적이지 못해서 초기에 이거를 지금 그 제압을 하지 못했고 확 번져버렸다. 이러면 당국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산림청이나 지자체의 책임이 있을 수 있죠. 실화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고 당국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 경계를 긋기가 쉽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쉽지는 않고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나 정부가 산불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다 이런 뭐 관련 인권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좀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는 뭐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재난지원금이라고 하거든요. 정부가 확보한 재난지원금으로 일단 보상이 이뤄진 다음에 정부가 이제 뭐 실화자나 혹은 과실 책임이 있는 단체에다가 구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고성에서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한전, 그러니까 전신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산불이 피해가 더 커졌다. 이래서 한전한테 한 20% 정도의 책임을 물린 적은 있었습니다. 20%? 네네네. 그래요?
아니 근데 또 그러면 이제 피해의 정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건지도 되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이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지금 그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농기 경우는 경우는 마을 공동창고에 보고를 했는데 다 타버렸고 그렇죠. 파종도 만약에 못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실은 그것도 그 농민들 입장에서 명백한 피해인데 네네. 이게 산불로 인한 피해다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 줍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네. 개인이나 이런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적으로 했으면 과연 어디까지 책임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들이 좀 쌓였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일단 돈을 걷어서 재난지원금으로 해결을 먼저 해주는 사례이다 보니 행정적인 뭐 것들 그 선례들만 좀 남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배상 개념이 아니라 지원 개념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 분명히 특히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재난 문자를 제때 보냈는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피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기민하게 했느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산불 피해 같은 경우도 이번 사안에 보면 그 건조 경보나 건조주의보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건조하니까 가습기 트세요라고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산불 조심하라고 계속 알려주는 건데 이런 경보 그 건조 경보나 주의보가 나왔을 때 지자체의 매뉴얼들이 또 있거든요. 산림청이나 네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이 좀 과실이 있다라면 이런 건 이제 좀 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소송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서 판례라도 좀 많이 쌓여야 되지 않을까. 좀 변호사로서 그런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참 민사 같은 경우도 한번 소송 건다면 또 부지하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 그래서 민사 소송은 한 번 걸면 아무리 빨리 끝나도 2, 3년 걸려요. 예. 그러니까 아유. 그냥 찾고 말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률 지원이라는 게 특히 산불 발생 지역이 이제 또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기에도 굉장히 좀 물리적으로나 좀 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예. 그럼 이게 국가 배상 제도가 좀 손질될 필요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 국가 배상법에 명확하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걸로 인해서 법령까지 위반을 해서 손해가 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고. 그건 이제 행정당국을 이제 고의나 과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고의나 과실에다가 추가로 법령 위반도 있어야 돼요. 예, 게다가 문제가 사실 소송에서 제일 문제는 인과관계를 네. 청구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과실이나 손해가 있다라는 걸 청구인이 전부 다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증 책임의 좀 전환, 좀 패러다임의 이런 전환이 없이는 국가 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러면 군청이나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개인이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손해액이라도 완전 높여주면 네. 변호사들이 이런 기획소송으로 뭐 해볼 만하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있으면. 근데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도와주려는 사람도 선뜻 망설이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2중 3중으로 깝깝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